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월요일 RK9 뉴스입니다. 오늘은 북한 노동당 창건 72주년 기념일입니다. 북한이 겉으로는 10만 명이나 모여 경축 행사를 열고 있지만 뒤로는 무슨 도발을 또 꾸밀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이 고비이고 중국을 겨냥한 18일도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이제 턱 밑에 비수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적인 위협이 됐죠. 한미 양국 모두 외교적 해결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핵 억제 능력을 갖추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알아보고 먼저 이민 관련 뉴스입니다. 트럼프 백악관의 무리한 강경 이민 원칙 요구에 민주당 진영이 즉각 거부해 다카 드리머 보호 법안을 위한 이민 빅딜이 무산될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 단속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 축소까지 요구한 것이 절대적인 조치인지 아니면 협상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인지에 따라 최종 운명이 판가름 날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다카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대가로 강경 이민 단속은 물론 합법 이민 축소까지 무려 70가지나 요구하고 나서자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혀 이민 빅딜이 자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민 원칙과 정책들을 연방의회에 제출하면서 국경 안정과 이민 단속의 구멍을 메우지 않고 낡은 이민 제도를 혁신하지 않은 채 다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불법 이민과 연쇄 이민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70가지의 이민 원칙들을 다카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 대표와 척 슈머 상원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는 달리 드리머들을 배척하는 리스트를 갖고 시작한다면 타협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다카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보호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조기에 성사되기는커녕 추진되기조차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백악관은 다카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만 부여하겠다고 제시했을 뿐 시민권은 불허할 것임을 시사해 민주당 진영에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연방 그랜트를 제한하고 ICO1 10,000명 증원 등으로 이민 단속을 강화하며 나홀로 미립국 아동까지 불법 이민자의 신속 추방을 확대하겠다고 나서 이민사회와 전면전도 불사례하고 있습니다. 또 오버스테이 즉 체류시한 위반자들을 경범죄지만 형사범죄자로 분리해 처벌하고 이민법 위반자 데이터베이스까지 구축해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안은 법적 소송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합법 취업 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이 베리파이를 의무화하는 조치도 요구해 업계의 반발까지 사고 있습니다. 연쇄 이민을 막는다는 이유로 가족 이민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이민 초청하도록 제한해 연간 영주권 발급을 절반으로 줄이고 취업 이민에서는 영주권 점수대로 전환하자고 제안해 민주당 진영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이민 개혁파의 수용 불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70가지의 이민 원칙들을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 절대적인 요구사항으로 고수할 경우 이민 빅딜은 불가능해지고 다카 드리머 80만 명이 추방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반면에 이를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 하나하나씩 필수사항으로 좁혀나간다면 빅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폭풍전의 고요, 단 한 가지 수단만 작동, 그리고 25년간 대북 외교 실패 등으로 수수께끼와 같은 대북 군사 위협을 가하고 있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호한 군사 위협 카드는 닉슨처럼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의 도전은 막지 못한 채 우발 충돌 위기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폭주가 벼랑 끝 전술로 간주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 맨맨 시오리로 맞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주요 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미추광이 전략은 닉슨 대통령이 옛소련을 향해 구사했던 것으로 스스로 미국 대통령이 미추광이처럼 예측 불허의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하고 실제로 미군의 전군 전쟁준비 태세를 발령하고 핵폭탄까지 실은 전략 폭격기들을 연속 비행시킨 군사위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군 수뇌부들과의 만찬회동을 시작하며 폭풍전의 고요라고 발언해 그 폭풍이 무엇인지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폭풍이 무엇이냐, 대북 군사행동을 암시하냐는 집중 질문에 곧 알게 될 것, 어떤 행동에 나설지 결코 미리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만 대답해 수수께끼성 무력 위협으로 꼽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난 7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만 작동할 것이라며 군사 대응을 암시하는 모호한 무력 위협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들과 행정부는 25년이나 북한과 합의하고 거액까지 지불했으나 합의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깨졌고 미국 협상가들은 바보로 만들었다고 개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25년간이나 북한 문제 해결에 성공하지 못했다. 수십억 달러를 주고도 얻은 게 하나도 없다. 대북 정책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 CNN,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군사 옵션만 통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을 암시하고 수수께끼와 같은 대북 무력 위협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사 전문지 어틀란틱은 트럼프의 모호한 무력 위협은 닉슨 시절의 미칭하기 전략과 같은 것이나 닉슨 때 통하지 않은 것처럼 트럼프 시절에도 작동하지 않고 충돌 위험만 높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수의 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칭하기 전략은 스스로 대북 대화와 협상 옵션을 날려버리고 재앙적인 군사 옵션만 남겨놓는 우를 범할 수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폭주를 막지 못한 채 우발 충돌 위험만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NFL 선수들이 무릎 꿇기로 국민 의례를 거부하자 경기장을 박차고 나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해 주류 언론들이 오늘 혈세 낭비라고 꼬집었습니다. 어제 인디애나주에서 열린 NFL 경기장을 찾았던 펜스 부통령 부부는 샌프란시스코 49ers 선수 20여 명이 국가 연주 때 한쪽 무릎을 꿇자 곧바로 관람석에서 일어나 경기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CNN 방송은 오늘 펜스 부통령의 인디애나폴리스 여행의 가격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펜스 부통령의 라스베거스, 인디애나폴리스, 그리고 LA 비행에 총 24만 2,500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펜스 부통령이 오늘 LA에서 열리는 공화당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고려하면 소요된 비용이 일부 차감될 수 있겠지만 그가 라스베거스에서 LA까지 바로 갔다면 비용은 4만 5천 달러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4만 달러, 미국인이 1년에 쓰는 여행 경비보다 더 큰 비용이죠. 이번 펜스 부통령의 NFL의 깜짝 방문과 또 깜짝 퇴장은 정치적 쇼에 그치지 않는다는 비난,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날을 기념하는 연방 공휴일인 콜럼버스 데이인데요. 그런데 이날을 원주민의 날로 대체하자는 움직임이 모멘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조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492년 10월 12일 이탈리아 출신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37년 연방정부는 매해 10월 두 번째 월요일을 연방 공휴일인 콜럼버스 데이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과 개척 정신에 대한 존중과는 반대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전 이 지역에 원주민이 살았다는 역사적인 사실과 그가 노예 제도를 통해 원주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엄연히 존재해왔습니다. Columbus Day gave the immigrants something to identify with, something to be proud of at a time when they were being vilified here in America. It's an atrocious holiday, celebrating an atrocious human being. This is a lie. Why are we lying to our childre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콜럼버스 데이 기념 선언문에서 북미 대륙 원주민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아 1년 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원주민들이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언급했던 것과는 대조가 되고 있다고 주류 언론들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콜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대체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된 가운데 그 움직임은 계속 확산 기로를 펼치면서 급기야는 올해 8월 LA 그리고 지난주 LA 카운티에서도 2019년부터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원주민의 날로 기념하기로 결정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There's an irony there that for one group who's been oppressed, it is a negative symbol. For another group who is oppressed, this has become a symbol of their belonging. 또한 역사학자들은 미국에서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은 콜럼버스 데이가 자신들에게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반면에 원주민들에 대한 착취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올해 들어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도 해방에 반대한 남북연합군의 로버트 리 장군에 대한 흔적 지우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콜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모멘텀을 받고 있어 이러한 논쟁의 종착점에서 국민들은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이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선 북가주 나파 카운티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무섭게 번지면서 현재까지 최소 1명이 사망하고 주민 2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4개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북가주 일대를 덮치면서 1,500개의 가구와 사업체가 파괴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에 따르면 빠르게 번지는 화염 때문에 피난센터마저 폐쇄된 상태입니다. 지난 8일 밤 발화한 산불은 시속 50마일의 산타이나 강풍을 타고 확산했습니다. 산불은 와인 재배 지역으로 유명한 나파와 소노마 등 북부 8개 카운티에 있는 총 6만 에이커 임야를 태웠습니다. 멘도시노 카운티에서 사망자 1명과 부상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즉시 나파와 소노마, 유바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오늘 애너하임 힐스 지역에서도 241번 톨로드 인근 91번 프레이 동쪽 방면을 따라 발생한 산불이 무섭게 확산하자 오렌지 카운티에도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45분쯤 시작된 산불은 오늘 현재 4천여 에이커를 전소시켰고 1,000여 가구 이상의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500여 명 이상의 소방대원들이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소 1명이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고 최소 4채 이상의 주택들이 전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너하임과 오렌지, 터스틴 지역 주민들이 피난길에 올랐으며 러닝 스프링스, 애너하임 힐스, 캐년림 초등학교와 산티아고 캐년 칼리지, 체프먼 대학교 등은 수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일대에 시속 25마일에 달하는 산타이나 강풍이 불고 있어서 현재 진화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